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한국 두 번째 시도에서 대통령 체포, 경찰 1000명 투입, 그리고 법무장관 후보 팬본 뒤 트럼프 충성주의자와 비정치적 검사 사이의 경계선 걷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한국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인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와 그 배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WSJ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과 국민들의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사건 개요. 2025년 1월 15일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에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반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체포 과정에서는 1000명 이상의 경찰과 수사관이 동원되며 서울 중심부의 대통령 관저에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둘째, 체포 과정의 긴박함. 첫 번째 체포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소수의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경호팀과 충돌하며 계획이 무산되었죠. 하지만 두 번째 시도는 달랐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경찰 병력을 앞세운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보안팀을 압도하며 새벽에 체포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직전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와 체포 영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후 그는 검은색 SUV에 탑승해 서울 외곽의 수사관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반응과 정치적 혼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포를 지지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가 거리에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민의 약 3분의 2가 그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지만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법적 쟁점. 윤 전 대통령은 반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란죄는 한국 법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중 하나로 수사팀은 그를 신문하기 위해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신문 초기부터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의 탄핵이 적법한지 판단할 예정이며 만약 탄핵이 확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직위를 잃게 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입니다. 특히 야당 대표 이재명과 여러 인물들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체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와 그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팬 본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과 비정치적 법 집행자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디 후보가 지명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팬 본디의 지명 배경. 먼저 팬 본디는 플로리다 법무장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에서 그를 변호하고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해 트럼프 측에 의해 재기를 지원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본디를 자신들의 법무부를 재편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그녀가 법무부를 트럼프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문회에서의 입장. 본디는 청문회에서 자신을 독립적인 법 집행자라고 소개하며 트럼프와 연방수사에 대한 공화당의 불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정치는 제 결정을 좌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으며 법무부의 무기화는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그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본디는 정치적 압력은 제 결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셋째, 트럼프와의 관계 및 논란. 본디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지만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사용한 인질이라는 표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본디는 대통령의 성명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전 방송에서 수사관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발언을 축소하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펜 본디의 법무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그녀가 트럼프의 정치적 의제를 지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그녀의 확정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력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펜 본디의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